2008년 9월 15일 월요일, 뉴욕 월가에서 수트를 입은 직원들이 침울한 얼굴로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바로 파산한 리먼 브라더스의 직원들이었습니다. 158년 전통을 자랑하던 미국 4대 투자은행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진 겁니다. 뉴스 속보는 연신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외쳤고 미국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다우지수는 500포인트 넘게 떨어졌고 전 세계 증시는 연쇄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금융기관들은 서로를 믿지 못한 채 돈줄을 조였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집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기 시작했죠. 은행은 서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사람들은 현금을 찾기 위해 ATM기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한 투자은행의 파산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수 있었던 걸까요? 이제부터 그 답을 가능한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주세요. 리먼 브라더스는 1850년 미국 남부 엘라베마에서 작은 면화상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작은 상점은 미국 경제의 부흥과 함께하며 150년간 점차 성장하게 됩니다. 대공황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 그리고 1987년 블랙먼데이까지 리먼은 수많은 위기를 견디고 월가의 대표 투자은행 중 하나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리먼은 파격적인 수익 전략에 눈을 돌립니다.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습니다. 이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까지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쉽게 돈을 빌려주는 구조였죠. 당시는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시장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리스크를 무시하고 앞다퉈 대출을 쏟아냈습니다. 리먼은 이렇게 모은 수많은 대출들을 하나로 묶어서 CDO라는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부채담보부 증권으로 겉보기엔 리스크가 거의 없어 보이도록 설계돼 있었죠. 신용평가사들은 여기에 AAA 등급까지 붙여줬습니다. 마치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상환이 어려운 부실 대출도 섞여 있었고 기초가 흔들리면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말 그대로 위험이 감춰진 도미노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미국의 집값은 금리 상승과 공급 과잉으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폭증했고 주택가격이 대출 원금보다 낮아지면서 부실 채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리고 결국 CDO는 휴지 조각이 됐고 리먼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리먼은 이 위기를 숨기려 했지만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리먼은 이제 세계 금융을 뒤흔들 거대한 폭탄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2008년 9월 15일 월요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158년 전통의 투자은행이 무너지는 순간 뉴욕 맨해튼 본사 앞은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찼죠. 수백 명의 직원들이 짐을 싸서 나왔고 그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리먼의 파산은 단순한 기업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이 회사가 발행한 채권과 파생 상품은 수많은 금융기관과 투자자들과 얽혀 있었고 그 여파는 도미노처럼 확산되기 시작했죠. 미국 주식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다우지수는 504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도 연쇄 붕괴를 겪으며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리먼에 대한 구제금융은 거절됩니다. 그 결정은 신용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은행들은 서로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사람들은 현금을 찾기 위해 ATM기 앞에 줄을 섰습니다. AIG는 붕괴 직전까지 몰렸고 메릴린치는 급하게 매각됐으며 골드만삭스조차 신분을 은행으로 바꾸며 생존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TV를 보며 말했죠. 우리가 믿었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어. 그날 이후 시장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리먼의 붕괴는 바로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금융시장은 멈췄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신용경색이 발생해 기업들이 급여나 운영자금조차 조달하지 못했고 은행 간 자금 거래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얼어붙는 전례 없는 사태였죠. 주식시장은 연일 폭락했고 워싱턴 뮤추얼, 와코비아 등 대형 은행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7,500억 달러 규모의 TARP 구제금융안을 발표하며 시장에 돈을 긴급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심지어 아이슬란드까지 세계 주요국 금융기관들이 리먼의 파생 상품에 물려 막대한 손실을 입고 위기에 빠졌습니다. 특히 아이슬란드는 국가 전체 은행 시스템이 붕괴했고 영국은 주요 은행을 국유화하며 국가 개입에 나섰습니다. 실물 경제도 강타당했습니다. 기업들은 생산을 줄였고 해고가 이어졌으며 실업률은 빠르게 치솟았습니다. 자동차, 항공, 여행, 소비재 산업 전반에 수요가 줄면서 연쇄적인 침체가 이어졌죠. 사람들은 집을 잃고 직장을 잃고 한순간에 삶이 바뀌었습니다. 리먼의 붕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세계인의 일상까지 바꿔놓은 실질적인 경제 전염병이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붕괴는 단순한 기업 하나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계 경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취약한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를 잔인할 정도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우리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탐욕과 과신은 결국 자신을 삼킨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피해는 기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금융 시스템은 조금 더 안전해졌을까요? 여전히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있고 가계부채는 위험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거품은 형태만 달리한 채 다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리먼 사태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 기억을 잊는 순간 시장은 또 다른 위기를 준비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